당신이 평생 키운 자식이 당신을 정신병원에 가둔다면, 당신이 40년 모은 집을 자식이 몰래 팔아치운다면,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버린다면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3개월간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며느리의 사기극을 역이용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복수에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 가면 속의 아기. 서울 강북의 40평 아파트. 73세 박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베란다 텃밭을 가꾼다. 토마토, 상추, 고추, 작은 화분들이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작은 즐거움이다. 4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1995년 남편과 함께 이사 온 날이 어제 같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 이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 며느리 지혜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라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순자는 토마토 모종에 물을 준다. 붉게 익어가는 열매들. 다음 주면 따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려고 키우는 것이다. 거실로 들어서자 액자 속 아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7살 초등학교 입학식.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 혼자 키운 아들. 남편이 떠난 후 교사 월급으로 대학까지 보냈다. 공부는 못해도 착하기만 한 우리 민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며느리 지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 끼니를 거른 적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퇴근해서도 따뜻한 저녁을 챙겼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탁을 차린다. 오늘은 지혜가 일찍 일어나려나?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하지만 순자는 모른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이 40평 아파트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덩어리로만 보인다는 것을. 3년 전 같이 살기 시작한 이유가 효심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오전 8시 침실 문이 열리며 김지혜가 나온다. 38세, 명품 가방을 좋아하고 SNS에 효부 이미지를 올리는 것이 취미인 여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 명. 그녀의 피드에는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손잡은 사진들이 가득하다. 효부, 시어머니 사랑 3대 가족.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출이었다. 어머니, 진짜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 텐데.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지만 순자가 부엌으로 돌아서자 표정이 싸늘하게 식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든다. 화면에는 부동산 앱, 이 아파트의 시세가 떠 있다. 15억. 재개발 들어오면 20억은 넘는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결혼 12년. 이 좁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3년. 처음에는 참았다. 시어머니가 언젠가는 이 집을 남편에게 줄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작년에 우연히 본 유언장. 이 아파트는 사회에 기부한다. 그 순간 지혜는 결심했다. 기다릴 수 없다. 직접 나서야 한다. 아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온다. 40세 중소기업 과장. 넥타이를 매매는 그의 손이 떨린다. 그는 안다. 오늘 아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하지만 막을 용기가 없다. 지혜야, 오늘 그거 정말 해야 돼? 당연하지. 당신이 결단력이 없어서 내가 나서는 거잖아.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건강해? 어제도 같은 말 3번 하셨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안 보여?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지금 조치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다. 결혼 12년. 그는 아내에게 늘 이렇게 밀려왔다. 연애할 때는 순하고 착하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약점이 되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항상 아내 편을 들었다. 아내가 무섭기도 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 하려는 일은 선을 넘는 것이다. 아침 식사 시간. 순자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는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자, 어서 먹어라.
지혜 너도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병원? 내가 언제 아프다고 했니? 아프신 게 아니라 정밀검진이요. 70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고 보건소에서 연락 왔었잖아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 받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본다. 그런 연락을 받았던가? 확실히 요즘 깜빡거리는 게 늘었다. 어제도 현관 비밀번호를 잠깐 잊어버렸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깜빡한 적도 있다.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73세,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다. 순자는 작게 한숨을 쉰다. 엄마,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너희들 바쁜데 무슨... 안 돼요, 어머니. 요즘 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길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꼭 모시고 갈게요. 지혜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진다. 순자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며느리의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순자는 전혀 알지 못한다. 오전 10시,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뒷좌석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30년간 살았던 동네, 장을 봤던 재래시장, 산책했던 공원, 제자들과 차를 마시던 카페, 모든 게 익숙하다. 모든 게 편안하다. 조수석의 지혜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한다. 이강민 정신과 원장에게서 온 답장. 10시 30분에 오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본다. 거의 다 왔다. 차는 강남의 한 작은 건물 앞에 멈춘다. 3층짜리 오래된 건물. 1층은 편의점, 2층은 비어있고 3층에 이강민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작은 간판이 보인다. 여기가 병원이야? 정밀검진은 큰 병원에서 하는 거 아니니? 요즘은 작은 병원이 더 좋대요. 큰 병원은 사람 많아서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여기는 예약제라서 대기 시간 없어요. 병원 내부는 조용하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가 나와 순자를 안쪽 진료실로 안내한다. 복도는 좁고 어둡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난다. 50대 남성 의사가 반갑게 맞는다. 이름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강민이라고 적혀있다. 그의 책상은 어지럽다. 서류들이 쌓여있고 커피 얼룩이 묻은 서류 봉투들이 보인다. 어머님, 앉으세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정신과 같은데요? 요즘 정밀검진은 정신건강도 포함되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치매검사가 중요하시죠.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들으니 맞는 말 같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한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5일이요. 요일은요? 화요일이요. 좋습니다. 그럼 100에서 70 빼보세요. 193... 93, 86, 79, 72, 65.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제가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물어볼 테니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비행기, 연필, 소나무. 네. 검사는 계속된다. 그림 그리기, 시계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한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진료실 밖에서 지혜와 이 원장이 짧게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인다. 검사가 끝난다. 어머님,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보호자분과 결과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기실로 나간다. 진료실 문이 닫힌다. 지혜가 안으로 들어간다. 진료실 안. 지혜와 이강민 원장만 남았다. 지혜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낸다.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완전히 정상이신데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인지기능도 또래 평균 이상이에요. 원장님도 사정이 어려우시잖아요. 이번 달 병원 월세도 밀리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은행대출 이자도...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다. 이 원장의 손이 떨린다.
그는 2년 전 이 작은 병원을 개업했다. 큰 병원 정신과에서 20년 일하다 독립했지만 환자는 적고 빚만 늘어간다. 월세 300만 원, 은행 대출 이자 월 200만 원, 직원 월급 매달 적자다. 아내는 병원 문 닫으라고 압박하고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도 밀렸다. 지혜는 이 원장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이러다 걸릴 일 없어요. 그냥 치매 초기 소견이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요양원 입소용이니까 자세한 검사 결과는 필요 없어요. 한 줄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의 침묵. 이 원장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본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행복했던 개업 첫날의 사진. 그의 양심과 현실이 충돌한다. 하지만 현실이 이긴다. 결국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타자를 치는 그의 손가락이 떨린다. 환자명 박순자, 진단명 알츠하이머병 의심, 초기 치매 증상, 소견, 기억력 감퇴 및 인지기능 저하 관찰됨, 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집중관리 필요함. 프린터에서 진단서가 나온다. 이 원장은 도장을 찍으며 눈을 감는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부탁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원장님. 원장님 덕분에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지혜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선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순자가 일어선다. 검사 결과는 어때? 괜찮으시대요, 어머니. 건강하시다고. 원장님이 비타민제 좀 처방해 주셨어요. 꾸준히 드시면 좋대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지혜의 가방 속에는 이미 위조된 진단서가 들어있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서류 한 장, 그것이 한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다. 순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지금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순자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이런 날은 공원에 산책 가면 좋을 텐데. 운전하던 민수의 눈가가 붉어진다. 백미러로 어머니의 평온한 모습이 보인다. 양심이 그를 괴롭힌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학교에서 수업하고 방과 후에는 개인 과외까지 하며 자신을 키웠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여름방학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그런 어머니를 지금 자신은. 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뭘 다시 생각해? 이미 다 진행됐어. 요양원 계약금도 넣었고 진단서도 받았어. 하지만 엄마가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40평 아파트에서 셋이 사는 게 정상이야? 우리 방도 제대로 없잖아. 애들도 못 낳고. 민수는 입을 다문다. 결혼 후 아내는 계속 아이를 미뤘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핑계였던 것 같다.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이보다는 돈이 중요했던 것 같다. 차는 계속 달린다. 뒷좌석의 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목소리가 안 들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저녁 뭐 드실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 좋아. 우리 며느리 손맛이 제일이야. 지혜는 비웃음을 참는다. 순자는 모른다. 자신이 칭찬하는 그 며느리가 지금 자신을 어디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차는 집을 향해 달린다. 하지만 순자에게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2장에서 공개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하트로 응원해주세요.